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하시다 보면 이 부가가치세 진짜 골치 아프시죠? 뭐가 뭔지 헷갈리는 부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 붙이고 돈 받았는데 이거 세금 신고해야 되나?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이 질문에 네, 당연하죠 하고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파트 부가세를 이해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바로 우리 아파트 회계를 두 개의 얼굴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유 목적 사업이랑 수익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고유 목적 사업은 관리비 걷어서 아파트 잘 굴러가게 하는 원래 해야 할 일이고요. 수익 사업은 재활용품을 판다거나 광고 저리를 빌려주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 살림에 보탬이 되는 추가 수익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아파트에서 쓰는 모든 돈은요, 무조건 이 둘 중 하나로 나뉘거든요. 바로 이 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모든 세금 규칙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 수입을 한번 쫙 나눠볼까요? 어떤 돈에 세금이 붙고 어떤 돈은 세금이 안 붙는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부가세 10%가 붙는 과세 수입이에요. 재활용품 파는 건 물건을 판 거고, 광고나 주차장 빌려주는 건 서비스를 제공한 거니까 세법상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수익 사업 시작하시려면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수입들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입주민한테 걷는 관리비는 당연히 고유 목적 사업이니까 면세고요. 특히 어린이집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일반 관리나 경비, 청소 같은 것도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보통 1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슬슬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올 차례인데요. 우리가 세금을 받고 또 내고 이걸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아볼 거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광고주 같은 사람들한테 물건값에 더해서 대신 받아놓은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잠깐 맡아두는 돈이죠. 그래서 제가 세금 돼지 저금통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나라에 내야 할 돈이니까 우리한텐 빚, 즉 부채인 거예요. 반대로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미리 낸 세금이에요. 이건 나중에 낼 세금에서 깎을 수 있는 세금 할인 쿠폰 같은 거니까 우리한텐 자산이 되는 거고요. 어때요? 확 와닿죠? 계산은 진짜 간단해요. 1단계, 우리가 받아놓은 세금, 그 돼지 저금통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싹 다 더하고요. 2단계,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인 쿠폰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 최종적으로 나라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금액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할인 쿠폰을 막 모았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는 쓸 수 있고 언제는 못 쓰는지 그 규칙을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규칙이에요. 고유 목적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쓴 돈에 붙어있던 부가세는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할인 쿠폰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수익 사업을 하려고 쓴 돈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썼냐, 그 목적이 고유 목적 사업이냐, 수익 사업이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딱 갈리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수익사업 세금 신고 때문에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줬어요. 이건 수익사업 관련 비용이니까 거기 붙은 부가세는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유지비는 어때요? 이건 모든 입주민을 위한 거니까 고유 목적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는 불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제 못 받은 세금은 그냥 엘리베이터 유지비라는 비용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공제 안 되는 게 몇 개 더 있는데요. 화재보험료처럼 애초에 면세인 항목에 쓴 돈이나 사업이랑 상관없는 접대비 같은 건 공제 못 받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공제 대상이라도 세금 계산서 같은 제대로 된 증빙 서류가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공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 부가세 관리 완벽하게 해서 절세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딱 2가지만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구분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앞에서 딱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에요. 이 돈, 우리 아파트 본연의 일을 위한 고유 목적 사업인가? 아니면 추가 수입을 위한 수익 사업인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증빙이죠. 방금 내가 내린 그 구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 지출이 수익 사업 때문에 쓴 게 맞습니다. 라는 걸 나중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최고의 증거는 단연 세금 계산서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 서류죠. 모든 거래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로 증명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최근 지출 내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배운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수익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데? 하고 다시 보이는 항목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 작은 구분 하나가 우리 아파트의 소중한 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부가세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